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SG 사태의 핵심 인물인 나덕연 대표에 이어서 최측근 2명도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이 최측근 2명까지 이제 구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의 초점 어디다 이제 보고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통정매매가 있었느냐를 예. 살펴야 되는 것이고 네. 아마 한 2,600억 정도의 지금 이익을 얻었고 그중에서 이제 또 1,300억 정도는 수수료로 다시 챙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럼 주식이 우상향 곡선할 때 계속해서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말로 그 기업이 좋아서 우상향하는 거는 정말 정권 시장에 좋은 거지만 네. 그걸 작전을 통해서 우상향 곡선을 올리는 건 시세 조종 행위니까요. 그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이 혐의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게 자본시장법 중에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작당을 했는가 하면 휴대폰을 1인 매매하면서 그 휴대폰이 있는 집의 주소까지 찾아와서 거기서 저 1인 매매 그냥 투자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표시나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는 거지만 범죄 수익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뿐만 아니라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잖아요. 지금 영장에는 두 가지 시세조정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이 있는데 조세 포탈까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 이 마라탕 가게나 명품숍 또 법인 수십 곳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허위 결제하는 수법이 좀 이 정황이 좀 드러난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제가 고민했던 게 골프장 회원권이랑 병원 뭐 광고비 이런 건 실제 있는 거를 결제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법안 좀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찾아봐야 네네. 되겠죠. 우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성남 FC 좀 제가 정치 사건 갖고 들어 조금 죄송한데 예. 성남 FC 사건에 우리가 저 광고비를 내고 그걸 했을 때 이게 뭐 성남 FC의 제3자 뇌물 광고비다. 예. 재고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광고비가 얼마만큼 큰 건지 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어 저를 TV조선에서 광고해 준다면 너무 효과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회사에서 광고를 예. 한다면 그 광고비를 제가 1,000억을 들였다. 그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찾아봐야 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카드깡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수수료를 받으면 자기가 라드겐이 주인공인 게 표시나잖아요. 네. 내가 표시가 나고 싶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라탕에서 6천만 원 빡 꺾으면 내가 먹었는 가격으로 6천만 원 꺾었으니까 그 돈이 뒤쪽으로 라드견에 들어가면 자기가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드견 씨가 지금까지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네네. 정말 탑티어 그러니까 가장 좋은 어떤 회사를 좋은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최악의 주식 시장에 장난을 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 고액 투자자들의 경우에요. 자신들의 돈을 주가 조작에 사용된 걸 몰랐다. 네. 차액 결제 거래 이 CFD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 보상을 어떻게 받거나 이런 방법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보면 전부 다 자기 책임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 주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즉 느끼면서 미필적 고의로 인해서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가 이 조작에서 수익을 본 그 회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가 폭락 사태 이전에 이미 돈을 현금을 뺐다라고 그러면 예. 그럼 도대체 이거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그러면 그 주가 자체가 이미 이게 뭐 어떤 조작 맡길 때는 이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아까 좀 전에 이야기 승재현 위원장 이야기했지만 이게 뭔가 자기 어떤 집 주소나 이런 데서 다 투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조작의 어떤 것들을 알고 사전 인지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이 밝혀내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산 가능성도 궁금하고요. 이 예. 정부 여당에선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가 조작 처벌 수위를 비롯해서 좀 감시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소용이 있을까 좀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권회사는 금융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라드견이 만드는 것은 유사 수신 투자 자문인데 이 투자 자문회사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네.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렇게 바라보더라도 그게 회사가 표시가 나지 않은 거니까 사실 금융회사는 현미경 같이 들여다보지만 이 뒤쪽에 있는 똑같은 어떤 유사 투자를 받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로 남아져 있으니까 예. 얘들이 장난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살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장난치는 것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네. 지금 1년 이상의 진정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벌금이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꼼꼼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도 좀 비슷한 이유일 것 같은데 다음 이슈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된 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한
근거는 또 무엇이고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뭐 몬테네그로 그 언어를 잘 몰라서 굉장히 제가 좀 힘들고 주위에 있는 뭐 영문자 이제 신문도 보고 국내에 있는 모든 언론사의 신문을 좀 봤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랍니다. 지금 권도영이가 보석되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게 위조 여권 사용죄인데 위조 여권 사용죄의 가장 최저 형량을 나올 수 있는 기간을 이미 지금 구속이 되어서 지냈기 때문에 더 이상 잡아둘 근거가 많지는 않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예. 그럼 첫 번째 이유에서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석금을 한 40억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40만 유로 이제 한 40만 유로 정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에 그 몬테네그로 검찰에서는 도망갈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법원에서는 지금 동거녀하고 같이 있는 그 집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하는 전제로 지금 예. 보석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권도영 씨가 이 보석 신청 전에 40억 원에 가까운 가상화폐를 인출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이때 사실 권 씨가 구금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가능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여기서 가상화폐가 나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앞서 가상화폐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가상화폐는 이제 본인의 암호화됐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하지만 대리 딴 사람도 그걸 알게 되면 할 수는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딴 제3자가 지금 이 밖에서 이 권도영 씨의 어떤 아이디를 갖고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그렇다면 이게 지금 거의 몇 조 원의 지금 이걸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겁니다. 만약에 권도영 씨가 이제 이거를 구치소 내에서나 밖에 이제 나가서 네. 지금 보석이 됐잖아요. 근데 네. 이제 구금 이 한정은 돼 있지만 네. 그럼 거기서 지금 이거를 할 경우에 이게 지금 그러면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예. 그 권도영 씨가 하는 루나테라는 이 피해 규모가 굉장한데 네네. 밖에 나와서도 계속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할 경우에 예. 이건 실질적으로 돈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빨리 지금 송환하는 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권도영 씨가 계속적으로 지연 전술을 쓸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권도영의 신병을 인수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그런 면에서 권도영은 계속적으로 본인의 어떤 이 인도를 늦추고 그리고 이 밖에서 거래를 하는 이런 행태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권도영이 한국에 송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올 수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몬테네그로 현지법을 위반했는 거잖아요. 네, 여권을 그렇죠. 잘못 사용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면 1심 정도가 나오면 그때부터 미국과 대한민국의 그 권도영에 대한 범죄인 인도는 치열하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